안녕하십니까. 하노이 닥터 황기선 원장입니다. 어느 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일정 끝내고 오후에 여기 제 호치민 호텔에 다시 돌아와서 시간 남아서 이제 보시다시피 한 1시간 땀 흘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잠깐 10분, 15분 또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고 쉬었던 방송을 다시 1년 쉬었던 거 다시 시작하니까 또 열심히 또 한 일 해봐야죠. 1년 정도.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에 또 한두 말씀 드릴까 합니다. 커피 이렇게 저 이렇게 여기 베트남에는 이렇게 아쿠아 피나라는 요런 것도 있고 뭐 라비도 있는데 저희보다 커피를 타갖고 마시면은 커피숍에 안 가도요 그냥 대가리 이렇게 마시면은 운동하면서 커피 마시면은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 아시죠? 각성 효과도 있고요. 카페인으로 인한 또 체중 그 지방을 좀 더 빨리 녹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실제로 이것을 좀 마시면서 운동하면요, 좀 더 바짝 정신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릴까? 어젠가 그젠가 한국에서 뉴스 보니까 무슨 어느 정치인이 유명하지 않은데 뭐 어느 정치인 뭐 정당 대표가 같은 당의 국회의원은 뭐 성폭행은 아니고 성추행을 해갖고 뭐 사퇴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으면서 지금 그 관련해서 얼핏 생각나는 바가 있어갖고 어제 제가 호치민에서 저 여기 지인 파트너인 분 한 분 만나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어제는 삼겹살에다가 막걸리 한 잔 했습니다. 저녁에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 하려고 하다가 나이도 있어서 이제는 소주 희석식 소주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뭐라 그러나 유산균이 들어있는 발효가 된 술도 막걸리가 좀 생막걸리가 발효가 좀 돼 있으니까 그거를 마시자 해서 같이 어제 한잔 했습니다. 막걸리. 모르겠어요. 뭐 소주보다 이렇게 먹고 나서 썩 좋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소주보다야 막걸리가 좀 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시긴 했어요. 그 어제도 그래서 이제 그 지인분하고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성추행은 뭐고 성폭행은 뭐냐 헷갈린다 뭐. 근데 말이에요. 뭐 하여간 그거 관련돼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으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또 왜 이렇게 애들이 많으냐 얘기하게 되면 또 어제같이 식사한 그분도 지인분도 애가 넷이고 저도 애가 넷이고 그래서 우리 둘은 다 애기가 많다 이제.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한국엔 애기가 안 태어나느냐? 베트남에는 애기가 넘치는데 사람이 온 사람에서 그 얘기를 좀 약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애기 많은 거로 하면은 애기 많이 키워보고 자녀들 많이 키워본 사람으로 하면은 요즘 저 세대 위아래 포함해서 위로 한참 올라가면 예전에는 많았으니까 할 말 없고 제가 지금 56세인데 만으로 56세인데 제 이하 연령에는 비슷한 나이들에서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100명에도 하나 있을까 없을까? 1000명에 몇 명 있을까 말까도 할 글쎄 제가 애가 넷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무슨 뭐 애기가 키워본 경험이나 그런 걸로 얘기할 때는 제가 제일 앞서는 사람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또 잘된 거 나쁜 거 아직은 이제 애들이 다 자라는 중이니까 아직은 성장하는 중이니까 다 큰 애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경험만에 있어서는 제가 꽤 있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여기 얼굴이
많이 삭산해. 모기 특히 그죠?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해부학적 용어로 이게 플라티스마라는 모습인데 이렇게 찍찍 그죠? 힘줄 때 유지는 모습. 이게 얼굴은 좀 유지하기가 쉬운데 목은 말이에요. 이게 참 감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렇게 이런 라운드 티셔츠보다는 깃이 있는 거 입는 게 나아요. 운동할 때도 깃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라코스테 티 같은 거. 넥타이를 아마 하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나이 먹으면서 느껴보니까 전에는 왜 하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물론 베트남에선 저는 뭐 넥타이 안 맵니다. 더 죽겠어요. 못 맵니다. 땀 흘려서. 근데 이 목에 있는 주름을 없애려는 게 아닌가. 목이 흉하니까 얼굴도 얼굴이지만 목이 더 흉하거든요. 사실 이게 목에 주름 많으면은 무슨 새 같아. 나이 먹은 새 같아. 자꾸 말이 셉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애기로 다시 들어가면은 왜 이렇게 안 나느냐?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그 남녀 간을 구분시켜 놓으니까 말이야. 사이좋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범죄 같은 거는 확실히 차단하되 좀 서로가 좌우야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첫째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맨날 무슨 뭐 미투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미투가 뭔지 몰라요. 성폭행이니 성추행만 맨 신문지상에 도배하고 뭐 조금만 이렇게 요즘 이쁘다고 말해도 뭐 성추행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에 대해서는 남녀가 이렇게 어울리기가 힘들다. 그러니 연애하기가 힘들다. 연애가 하기가 힘들면 결혼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안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아까 그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할 때 보면은 베트남에서는 이 남녀들이 말이에요. 아주 자유롭게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게 많이 사회적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비교적 자유롭게 남녀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방종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또 절제되는 것이 있고 베트남에 그러니까는 아기들이 좀 많이 이제 그 임신이 될 수 있는 많이 여자 배 속에 아기가 들어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한국하고 제가 베트남 살아보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 무슨 성적으로 물러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절제가 아니고요. 절제가 상당히 있어요. 특히 베트남인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과 한국이 문화가 비슷해요. 여성 주도 사회이기 때문에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걸 주도합니다. 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에 대하여 그게 베트남은 좀 더 강합니다만.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살집은 있어야지 최소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말이에요. 살집이 있어야지. 예전에 뭐 단칸방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요즘 젊은 세대에 하게 되면은 너희들 뭐 지하방에서라도 시작하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뭐 한두 평 방에서라도 우리 그 옛날에 딱 그렇게 시작했어. 부부가 신혼부부가. 그 얘기하면 요즘 누가 그 얘기 듣겠어요? 미친놈 그러지. 너나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나 이게 그냥 싫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 또 살집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 나도 바보가 아니라서 생각하는 거가 있어. 그러나 그 얘기할 필요 없고 하면 그게 안 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이 부자는 집이 아주 좋죠. 요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여기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들이 그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이제 기가 좀 죽는다든지 기가 죽는가 글쎄 그가 정확한 것 같지가 않고 좀 놀라는 것은 베트남 친구집 이렇게 가면은 좀 사는 집은 깜짝 놀랍니다. 집이 엄청 호화 찬란합니다. 의리의리하고 그래서 놀라는데요. 그런 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베트남 서민들도요 못 사는
이런 사람도 아주 서민 이하도 말이에요. 살 집은 다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그게 뭐 집을 뭐 이렇게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을 이렇게 뭐 사느라고 막 은행 대출을 얻어서 막 무리를 해서 없는 돈에 해서 뭐 투기를 해서 막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뭐 니네 집이 더 커 내 집이 더 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하노이나 호치민은 대도시니까 다낭 이런 데는 주변에 있는 시골에서 젊은이들이 일하러 일자리를 구하러 올라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도시에 이제 그 젊은이들 혼자 이렇게 뭐 올라오고 그러면은 지낼 집도 없죠. 그런데 월세방도 사고 뭐 칼잠도 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고향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있는 자기 집이 다 있는 대체로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집이 좀 낡아도 집이 있고 마당도 있고 다 넓어요. 굉장히 넓고 마당도 있고 논밭도 있고 먹고 사는 겁니다. 어쨌든 먹고 살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결혼해서 뭐 결혼하는 거지 뭐. 결혼하는데 집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베트남에서는 찾기 힘든 겁니다. 돈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주변 환경이 주거 환경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 갖고 투기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생하는 젊은 층들이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보면 한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보금자리가 없고 결혼 못하지. 아니 개를 키워봐도 구석에 가서 그 애 새끼 낳는 그 강아지 낳는데 따로 지가 마련해서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를 봐도 하늘에 가는 새를 봐도 새 둥지가 있어야지 새를 낳지. 새 둥지도 없는데 무슨 둥지도 없는데 이게 새한테 새 집안이에요. 새 둥지도 없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새끼를 아무리나 돌이다 새끼를 낳습니까? 명색이 사람인데 집은 있어야지. 그런 것은 해결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여기 베트남과 한국과 다른 핵심이에요.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좀 생각이 없어야 돼. 생각이. 네?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면 뭐 요것 따지고 요것 따지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저희 같이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같이 식사한 친지도 한국인이 당연히 내가 내시고 저 내가 내신데 둘 다 비교적 좀 약간 멍청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큰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애가 나오면은 사실은 우리가 꼭 그렇게 바란 건 아니지만 둘 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애기가 생기면 그냥 낳고 또 애기가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애기들 위해서 능력 닿는 데까지 내 최선을 다한다. 아버지로서 한국의 아버지는 뭐 세계 어느 나라 아버지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아버지는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은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답다. 우리는 질주할 때 감동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감동을 느낀다. 누가 동료들이 다른 한국인들이 내 아들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우리 집 아버지가 엄마가 내 친구가 내 동기가 내 회사가 내 병원이 내 국가가 질주할 때 달릴 때 우리는 최대한의 희열을 얻는 민족이지 이렇게 자빠져 있어갖고 그 침대에 누워있고 말이야 소파에 자빠져 누워있고 일 안 하고 불평이나 하고 앉아 책상에 앉아있고 그런 거에 우리는 감동받지 않는다. 그런 거는 우리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 한국 아빠들은 애기가 태어나면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내가 굶어 죽어도 아들을 키운다 이런 거지. 몰라 내 세대까지는 그래요. 나는 그러나 내 후배들 세대, 내 아들 세대들 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환경 그런 게 여건이 안 받쳐주니까 그런 것이지. 여건 어느 정도 되면은 희망만 보이고 기회만 오면은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말이에요. 커피 한 잔 먹고 목마르니까 얘기만 하니까.
마셔요. 이거 또 언제 카페 가서 이것도 사서 마십니까? 바빠 죽겠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저기 커피 마시니까 이제 뭐네? 네. 또 다른 얘기 해야 되겠다 이거. 생각이 많다는 얘기했구나 제가.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다 이렇게 주판을 튕기고 앉아요. 밀당하면서 여자들은 또 어장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면 다 관리하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당겼다가 아메리카노 탁. 물론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 여자들 다 그런 것들. 너무 생각 많이 해요. 또 아기 태어난 것에도 계산을 해서 뭐 내 수입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언제 아기 낳아야 돼 계획을 짜고 예? 또 아기를 어떻게 하고 다 머리를 너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부가 피임을 하고 지내다 보면은 막상 아기를 임신하려고 그러면 난임이 생기지. 그럴 수도 있죠. 아기가 안 생기는 거지. 어려운 거지. 안 생기기보다는 안 생긴다는 것이 불임이고 그럴 수도 있으나 난임, 아기가 생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난임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또 나이를 지나버리는 거예요. 적정 그 가임기를 지나버리면 더 어려워지고 그럼 포기하고 어떡할 거야? 만성부터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한다? 그것도 뭐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내가 압니다. 성공률도 100%는 아닙니다. 요즘 한국 의료 수준이 높아져서 상당히 뭐 90%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게 이제 IVF라는 건데 그 IVF도 베트남에는 성공률이 한 50%가 안 넘어요. 아직 여기 유명한 병원들도.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그 IVF 그 시험관 기술이 여기 상륙하면은 거의 90% 육박하니까 90% 육박하니까 여기선 데이터 치과라고 합니다만은 아직 그 기술을 못 들여오고 있죠. 저도 뭐 기회가 되면 그걸 갖다가 기술을 원래 들여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교두보가 되기를 브릿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긴 해요. 제가 노력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생각 그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어려운 거지. 살다 보면 행복한 거지. 공당공당하면서 살다 보면은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 거지. 시즐과 날주절 끼듯이. 행복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애가 생기는 거지.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임신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한국과 베트남이 다른 것 중에 이제 네 번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까지 끝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애가 생기는 게 베트남이고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아직 좀 옛날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발달이 우리보다는 좀 옛날적이니까 글쎄 옛날적일까? 그게 오히려 앞선 게 아닐까? 헷갈려 사실. 이제 일일이 너무나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 흐르듯이 안 되다 보니까 애가 안 생깁니다. 다섯 번째 이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의 이제는 시대의 조류가 애가 안 생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섰었던 것이죠. 과연 선진국으로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빨리 줄어드니까 이제는 뭐 거의 뭐 멸종의 위기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제가 이대로 계속 하면은 소수민족으로 한반도에서조차 한국인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한반도에서 외국인, 중국인을 비롯한 중국인이 아무래도 인구 강국 아닙니까? 한반도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구 강국, 아기를 많이 낳는 민족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메인스트림으로 다수민족으로 저수중족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기타 뭐 많이 이렇게 또 들어오겠죠. 다른 민족도 그 꼴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 있는 우리 같은 해외 나와 있는 한민족들이 그러면 한민족의 주류가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저희 같이 아기가 많은 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집들이 뭐 반드시 그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요. 아기를 키운다는 거는 똥오줌과 친해지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똥오줌을 잘 친해진 똥오줌과 친해지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저희 우리 의사들은 환자들 똥오줌과 친합니다. 원래부터 트레이닝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또 그 똥오줌도 환자의 똥오줌과 부모님의 똥오줌과 내 똥오줌과 우리 자식들의 똥오줌은 다릅니다. 느낌이 틀립니다. 자식들의 똥오줌이 가장 이쁘죠. 자식들의 똥오줌은 냄새가 나도 더러워도 이쁩니다. 향기롭고 비교져. 애가 어릴수록 더 향기롭지. 부치덕해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가장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코로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자식은 냄새로 사랑하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자식은 뭐 안아주는 거 그런 거 물론 다 기본이지만 말하고 대화하고 사실은 냄새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물적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너무 깨끗한 환경에 있는 것도 문제다. 좀 더러워야 돼. 조금 더러워도 좀 더러운 환경을 용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더 많이 낳습니다. 똥오줌과 친해지는 거니까. 좀 더럽게 들리십니까 이게? 애를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 이 점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참 우리가 그 탈러런스, 우리가 용인하는 것, 다른 인간에 대하여 내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 대하여 탈러러블하게 이렇게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아기가 우리 주변에 아기가 많아지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 점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과 이제 6번째 원인이 됩니까? 이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주저주저 떠드는 겁니다. 적은 건 없습니다. 지금 어디다 메모하거나 그러는 거는 굳이 제가 유튜브 이거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틈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제가 그냥 기록은 남겨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식이라도 듣고라고. 이 마지막 그거 하는 베트남과 한국에 사는 점. 최소한 베트남에서 말이에요. 기성세대가 기득권층 40대, 50대, 60대가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으나 20대, 20대, 30대를 갖다가 등쳐먹는 거는 짓은 안 합니다. 베트남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민중들이 베트남인들도 되게 무서운 민족 여기 성질이 많이 내는 민족입니다. 베트남 민족이요. 그리고 정복 민족입니다. 베트남의 그 민족은 전투 민족이에요. 달라요.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중들을 그렇게 집권층이나 기득권 부유층들이 못 건드립니다. 착취를 못합니다. 쉽게. 베트남 그 민중을 철저하게 통제는 하지만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익은 이렇게 취할 수 있어도 심하게 착취는 못합니다. 여기 들불어납니다. 치받습니다. 알아요. 집권층에서 미래를 갖다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미리 당겨서 이렇게 처먹는 거 그걸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이상해. 기득권층, 집권층 이런 사람들이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어요. 쫙쫙 빨아먹어. 특히 젊은 층들의 어떤 그 미래를 갉아먹어, 뺏어먹어도 저항이 없어. 한국민들 저항을 잘 못해. 그것이 차이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쭉쭉 빨려서 힘이 없어지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을 힘이 없다.
자,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아마 또 7번째 하나 더 얘기할까요? 얘기한 김에? 얘기 하나 더 하면은 글쎄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잊어먹었어요. 좀 더 이거구나. 마지막 얘기. 한국인은 좀 더 관대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정을 공감을 가지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돼. 그게 부족해.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마지막 이유. 베트남에는 이렇게 길가에 다니는 젊고 아름다운 이쁜 아가씨들,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 오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것이 길가에 왜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20대 초반에 아름답고 이쁜 아가씨들, 또 젊은 그만큼 젊고 힘 있는 남자 그 청년들도 많죠. 많은 이 젊은 베트남 아가씨들 중에 미혼모가 많아요. 천연 줄 알았는데 다 애가 하나씩 있는 거야. 뭐 둘은 별로 없어요 요새는. 다 하나씩은 웬만하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하나씩 있어. 처녀 같아요. 다 드러내놓고 미혼모라 얘기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요. 존중해주고 다 애들 잘 키웁니다. 잘 키우고 집에서 다 잘 받아들여주고 다 북돋아두고 말해요. 떳떳하게 연애하고 다시 결혼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를 어떻게 이렇게 눈을 삐뚤어 본다든지 이렇게 눈을 삐뚤어주고 너 이거 미혼모인데 이상한 년 아니야 이거 같은 게 없고요. 용인해주고 같이 키우고 집에서도 환영해서 다 지켜주고 애도 떳떳하게 자라고 그 가정이 모계사원이니까 애엄마가 미혼모 밖에 나서 일해도 그 집에서 엄마, 이모, 할머니가 다 같이 아버지가 키워주고 합니다. 문제 없어요. 관용이 있는 거지. 가족이 좀 더 가족이라는 울터리가 미혼모라고 해도 가족이라는 울터리가 지켜주는 거지. 탄탄하게. 또는 안 되면 사회가 그걸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국 봐요. 미혼모? 아니 저기 요즘은 내가 저기 그저께인가 신문 보니까는 미쳤나 이것들이.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편부나 편모, 아버지만 있거나 엄마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낳는 애도 어떤 경우에는 출생 신고를 못 한다 하더라고. 그 저기 나 신문에 그저께인가 어젠가 봤어요. 나 기절하는 줄 알았지. 미쳤나 이것들 이 새끼들이. 규정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 이 개새끼야 이런 시발놈들이 있나 싶어서 내가 그 애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애를 출생 신고를 못하니 이게 무슨 미혼모도 맘대로 키우는 세상이 베트남인데 미친 새끼들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니들이 말이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소중한 애기는 미혼모든 뭐 어떻게 해서 길에서 주워 나기든 거원이 나기든 다 어느 국가가 우리 다 같이 소송 국민들이 다 같이 키워야 된다. 베트남이 그렇다 이거야. 물론 여기도 사회적 문제가 많지. 제가 베트남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학령기 아동의 약 10%가 강제 아동 그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계가 그래요. 정부 통계가 그래요. 더 많겠지. 10명 중에 학령기 아동이 1명은 강제 노동 불법입니다. 여기도 시달리고 있고. 전보다 좋아진 게 그래요. 문제가 많지. 여기 호치민이 심해도 하노이는 공안이 그 강력하게 그래도 있어서 더 그 통제하니까 별로 좀 숨어서 있겠지. 근데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대놓고 많은 좀 자취가 많이 좋아지긴 해요. 여기 정부도 그걸 개선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이 우리가 그래도 중진국하고 삼진국 들어간다는데 남의 나라 나쁜 거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쁜 거는 나쁜 거 보고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좋은 점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발전을 하지. 응? 자빠져 있겠어요? 나가서 달려야지. 질주해야지.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지. 응?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봐도 소용도 없고.
애기 안 태어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애기 태어나는 뭐 어떻게 기여한다고 하면서 돈이나 빼먹는 돈을만 수두룩하니까 엄청난 돈이 그냥 다 엉망한 데 쓰여지고 하니까 지랄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하기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베테랑 이렇게 일이나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얘기를 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